안녕, 여러분. 이응이에요. 이응, 이응. 오늘은 제가 붙임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붙임머리. 진짜 길어서 화면에도 안 나올 정도. 오, 진짜 길죠? 제가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약 한 달가량을 ASMR 채널, 본 채널 다 쉬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굉장히 무기력함에 빠져가지고 뭔가 뭘 해도 재미없고 의욕이 안 생기고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기분이 계속 들어가지고 뭔가 컴퓨터 앞에 앉는 것조차 되게 어렵더라고요. 카메라 앞에 앉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인생의 노잼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일단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밖에도 못 나가고 뭔가 평상시에도 밖에 안 나갔지만 괜히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가두어져 있는, 집안에 가둬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사람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거나 사람 얼굴을 그냥 보거나 누가 나를 쳐다보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저는 오히려 밖에 나갈 때 마음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탄다거나 병원에 간다거나 길을 돌아다닌다던가 화장을 안 해도 돼서 편한 것도 있고 뭐 화장을 하면 더 불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하나의 방어막, 방패가 하나 생긴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사람 만나기가 더 편해지고 뭔가 다가가기가 편해지더라고요. 쉬워지고. 그래서 점점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 공포증이 조금씩 이만큼 날카로워져 있던 게 조금씩 무뎌지더라고요. 약간의 성장? 약간의 나아감? 그런 걸 느꼈고 지금까지는 뭔가 뭘 시도하려고 해도 뭐 운동을 다닌다든지 밖에 어딜 나간다든지 나들이를 간다든지 이런 걸 생각만 해도 사람 부딪힐 것 때문에 너무나 먼저 걱정하고 안 가게 되고 포기하고 일단 먼저 걱정부터 했는데 이제는 조금 가볼까?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혼자서도 밖에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거의 꼭 필요할 때 병원 갈 때 뭘 사야 된다거나 그럴 때 나가긴 하지만 저는 처음엔 옛날에는 그냥 집 앞에 편의점 가는 것도 굉장히 뭔가 100번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집 앞에 마트 가는 것도 필요한 게 갑자기 생겨서 마트를 가야 되는데 굉장히 또 불안해지는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조금 완화시킨 것이 뿌듯해요. 한 달 전쯤에 붙임머리를 혼자 제거했는데 머리가 너무 개판인 거예요. 머릿결도 너무 상이 있고 이제 머리가 이렇게 길다가 없어지면 숱도 굉장히 적어 보이고 예뻐 보이지도 않고 뭔가 못나 보인단 말이에요. 반대로 붙임머리를 하면 예뻐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듯이 그래서 얼태기가 왔어요. 얼굴 권태기. 뭘 해도 무슨 화장을 해도 안 예뻐 보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게 와가지고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얼태기에 인생 노잼 시기까지 왔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나에게 뭔가 동기부여 또는 자극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일단 염색을 했고요. 탈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눈 트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붙임머리를 했어요. 사실 붙임머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헤어 컬러를 체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 가발은 탈색이 잘 안 되고 염색도 잘 안 먹고 또 샵에서 이런 특수한 모발을 붙이려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요. 그리고 색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염색을 해주는 곳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거의 좀 톤다운 하고 나서 붙임머리를 하는 편인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질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머리를 먼저 탈색을 하고 자르고, 사실 자른 거는 너무 상해서 자른 거였어요. 이만큼 길렀었는데 이게 너무 상하니까 머리를 빗을 때마다 가루처럼 머리카락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고양이 키우는 수준으로 바닥이 떨어지니까 뭔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잘라버렸죠. 근데 자르고 나서도 계속 이게 상한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없다 싶어가지고 묶고 다니다가 오늘 붙였죠. 네, 오랜만에 붙이니까 머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누워있으면 베기고 아파요. 사실 제 머리는 조금 더 노랑 색깔, 갈색빛이 돌고 붙임머리는 굉장히 그레이 컬러예요. 회색. 근데 이것도 감으면 조금씩 노랗게 색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죠. 근데 저는 지금 색깔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애쉬 컬러로 염색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염색약도 사놨어요. 머리가 많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색깔을 맞춰주는 게 좀 제 기분에 조금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게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면은 계속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난단 말이죠. 약간 완벽주의가 살짝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 뭘 할 때마다 다 셀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탈색을 할 때도 셀프로 하고, 탈색 약을 사가지고 셀프로 다 하고, 염색도 약을 섞어서 셀프로 하고, 요즘은 약이 잘 나와가지고 염색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헤어 커트하는 거는 제가 아무런 기술이 없는데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주방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죠. 이것도 셀프. 그래서 오늘 붙임머리 샵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다 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용실 가는 것도 되게 좀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있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약간 미용실 무서워하시는 분들 꽤 있지 않을까. 저처럼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런 분들 중에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제가 만나봤는데 모르는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오랜만에 사람이라는 걸 만나니까 이제 뭔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분위기, 이 공기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찐따의 아우라가 막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얘는 찐따야. 그게 너무 보여. 보이는데 나는 그게 보이는 거를 굉장히 좀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요. 내가 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사람들한테 말도 잘 못하고 이런 게 너무 컴플렉스여가지고 안 그런 척을 하려고 너무 좀 애를 써요. 근데 애를 쓰면 쓸수록 그게 더 티가 나죠. 거기서 잘 못 어울리고 있는 게.
그래서 저도 잘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지금까지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풀어야 될 숙제가 된 거죠. 근데 그게 평생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긴 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와, 대단하다.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걸 좀 느끼고 많이 배워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거를 배워요. 배워야지 이러고 보는 건 아니고 그냥 계속 놀다 보면 자동적으로 습득되는 뭔가 그런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타고난 찐따력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인싸 친구보다 찐따 친구를 더 좋아해요. 인싸들이랑 같이 있으면 내 찐따력이 너무 티가 나니까. 그들의 인싸력에 이렇게 반대돼가지고 너무 티가 나니까 못 노는 게 너무 티가 나요. 저는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고 술도 잘 못 마시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끊고 있어요. 약간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나한테 해가 된다거나 내가 매달리고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거는 내 자존감을 많이 해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는 끊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랑 만나다 보니까 만나면 뭔가를 먹겠죠? 술도 마시기도 하고 음식, 안주 같은 것도 먹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고기를 먹기도 하고 거의 외식을 하면은 좀 기름진 음식, 좀 살찌는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저는 평생 그런 걸 안 먹다가 갑자기 먹으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까 예전에 제 다리가 딱 울퉁불퉁한 제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저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되면 좀 기분이 안 좋아져요. 뭔가 너무 과식을 했을 때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져서 또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원래 다이어트라 하면은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이거는 안 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안 빼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이어가지고 빼고 있어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최근에는 뭐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산책로도 많이 걷고 트랙도 많이 돌고. 근데 저는 좀 한 번 할 때 몰아서 한다. 뭘 살 때도 몰아서 사고 뭔가 되게 몰아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밖에 나갔을 때 운동을 다 몰아서 해요. 제가 12,000보인가 걷고 왔는데 아침에 나가가지고 점심때쯤 들어왔나? 점심 되기 전에 들어왔나? 근데 12,000보를 걷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돈도 안 가지고 가고 뭐 먹을 거라고는 사탕 몇 개 챙겨가고 당 떨어질까봐 그렇게 굶고 운동을 하다가 당이 떨어지면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쓰러져요. 그래서 돈도 없고 하니까 이제 지하철도 안 타고 그냥 걸어서 거기까지 갔죠. 올 때도 걸어서 와야 되는데 이제 걷다 보니까 무릎에 무리가 온 거예요. 한쪽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올 때 너무 무리를 한 나머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집에 오고 그 다음날도 운동 못하고 오늘도 운동 못하고 이게 닿을 때까지는 운동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적당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깨닫고 있죠. 오늘도 붙임머리 하러 갔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집에서 복근 운동이랑 엉덩이 운동? 약간 근육이 많은 부분을 펌핑 시켜주는 그런 운동만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것만 하고 식이 조절만 해도 사실은 살이 많이 빠져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단기적으로 빼려면은 이제 유산소를 해야 되죠. 이제 지방이 많이 쪘다 하면은 나가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보조제는 굉장히 좀
기피하고 싫어하는 편이었는데 약간 한 개쯤은 있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샀어요. 이렇게 좀 약간 버닝이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가끔씩 먹으면 좋겠다. 왜냐면 과식을 했을 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과식을 했을 때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쯤은 구비해둬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놨어요. 근데 또 한 번에 많이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1+1 이런 걸 하길래 왕창 샀죠. 지금 4종류를 샀고 1+1이어가지고 7개가 있어요. 이거를 다 먹으면은 저는 뼈밖에 안 남겠죠. 식이 조절해가지고 빼는 거. 운동도 같이 병행하면서 식이 조절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마음이랑 몸이랑 따로 놀죠. 마음은 빨리 빠져라 하는데 몸은 빨리 빠지지 않으니 빼고 싶지 않은 부분은 빠지고 빼고 싶은 부분은 안 빠지니 그래도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뭔가 변화도 주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리프레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활력이 좀 돌아왔어요. 에너지도 돌아오고 다 돌아왔어요. 지금 배가 많이 고프긴 하지만 점심에 갈비를 구워 먹었긴 했지만 배가 고프지만 오늘은 붙임머리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지하철을 잘못 타가지고 반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필대로 움직여가지고 가끔씩 길을 많이 잃어버려요. 붙임머리 샵에 가는데도 지나쳐버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행길은 저한테 가장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다니던 데만 다니고 가던 곳만 가고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새로운 곳에 갈 때는 무조건 나의 길잡이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 아무튼 오늘은 저의 근황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신을 여기에다가 했는데 이게 정말 제가 문신을 여기에다 하나 했을 때는 마취를 하고 마취 크림을 바르고 했던 건데 여기 할 때는 마취 크림을 바르지 않고 타투이스트님한테 받아봤어요. 여기 안 보이겠죠? 여기다가 별로 무섭지 않은 자극적이지 않은 문신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저한테 자극이 잘 됐고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아주 이파리를 갖다가 딱 붙여서 얍 해가지고 딱 박아놓은 것처럼 진짜 생생하게 잘 그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쇄골 부분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아프지 않더라고요. 가끔씩 아픈 정도? 그냥 색칠할 때는 그냥 바늘 지나가는 느낌밖에 안 나요. 그래서 뭐 반영구 하는 거나 그냥 문신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바늘 지나가는 느낌이 난다. 이 정도.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데도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좀 과한 느낌 말고 청순한 느낌. 요즘에는 그런 일본 타투처럼 무서운 거 말고 되게 청순하고 귀엽고 뿌띠뿌띠한 그런 타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디자인 도안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고양이 문신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얼굴 같은 거는 잘못 새기면 진짜 이상한데 거기는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를 새길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저는 고양이 갈색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갈색이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제 인생에 길이 남을 고양이거든요. 그래서 갈색이는 새겨도 괜찮은 뭔가 새겨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만한 그런 느낌의 타투인 것 같아요. 난 맨날 보고 싶어가지고 갈색이가. 그리고 또 갈색이가 새끼를 뱉대요. 또 지금 새끼를 낳는 걸 보는 게 3번째예요. 처음에는 3마리 아기들을 데리고 오고 또 1마리 아기를 데리고 오고 이번에 또 몇 마리를 낳을지 모르겠어요. 갈색이가 이쁘긴 이쁘니까 또 인기가 좋은가 봐요. 귀엽고 착하고 사냥도 너무 잘하고
만능이죠, 아주 그냥. 그래서 타투를 여기다 했는데 이렇게 대칭으로 할지 아니면 조금 아랫부분에 할지 고민이에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남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기 때문에 여기는 안 보이니까 뭐 괜찮죠. 근데 팔 같은 데 하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뭔가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조금 신중하게 위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약간 과격한 거? 이거는 취향 차이지만 저는 과격한 것보다는 귀여운 거, 뿌띠뿌띠한 거 이런 거를 선호하는데 막상 제 몸에 한다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막 귀엽고 캐릭터 느낌이 있고 그런 거는 안 어울려가지고 샤랄라 이런 느낌, 이런 검은 것보다는 샤랄라, 그렇지만 너무 샤랄라는 또 아닌 절제되어 있는 그런 타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디자인으로. 약간 통일감이 있어야 좀 예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그린을 좋아하기 때문에 눈에 편한 그린, 그러니까 그린 계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린 계열로 그냥 다 하려고요. 내 맘이니까. 그리고 그린으로 했을 때 뭔가 자극적이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누가 보기에도 눈이 편하더라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사실은 자기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걸 하면 되는 거긴 해요. 근데 이게 막상 했을 때랑 내가 그냥 상상했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타투 스티커를 먼저 붙여보고 이 부위는 해도 된다. 여기는 하면은 진짜 안 어울리겠다. 이걸 딱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후회할 거예요. 저도 타투 스티커를 좀 붙여보니까 쇄골에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고, 손목에 어떤 연예인이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 이랬다고 여기다가 딱 한다. 근데 나랑 안 어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제가 쉬는 중간에 이제 병원을 못 가가지고 약이 뚝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갑자기 안 먹게 되니까 매일 손이 떨리더라고요. 전 술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약 때문이었어요. 약을 끊으니까 손이 호돌돌 정신이 호돌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때 가야겠구나 싶었어요. 곧 가야 되는데 이게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는 것도 또 어려운 일이에요. 뭔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약이 떨어지면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약을 받고 오면 또 안도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무서워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 것 자체도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갈 때 되면 이제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막 달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별로 긴장감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예전 병원 다닐 때는 저희 집 근처에는 병원이 아예 없으니까 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멀미를 해요. 멀미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 도착하면 거의 토할 지경까지 간 거죠.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이 있건 말건 그런 불안감 그런 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사람이 극한으로 치닫으면은 그것만 신경 쓰지 다른 거는 조금 약하게 느껴지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의 힘든 일이 생기면 원래 힘들었던 다른 일은 별로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결국 이게 없어지더라도 다시 이게 또 이렇게 올라오고 힘든 일은 항상 지속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오토바이가 이렇게 다니니까 저도 배달을 시켜 먹고 싶은데 제가 돈도 아껴야 되고 살도 빼야 되고 하니까 배달의 민족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못 시켜 먹어요. 근데 집에 라면이 너무 많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원래 좋아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라면을 갑자기 시킨 거예요. 많이. 진짜 바보 같아. 한창 기생충 붐이 일었을 때니까 짜파게티, 너구리 이렇게 시켰거든요. 근데 한 번도 해먹은 적이 없어요. 왜 산 거야 진짜. 생수는 원래 필요한 거니까 괜찮은데 라면은 진짜 괜히 샀어요. 저는 거의 햇반과 반, 햇반이랑 반찬 막 이렇게 먹거든요. 약간 머릿속에 박혀있나 봐요. 완전히. 탄수화물은 살찐다 이렇게. 탄수화물은 싫어 이렇게 박혀있나 봐요. 탄수화물에 짠 것까지 합쳐진 라면은 안 먹어. 싫어. 그 맛조차 싫어하게 된 그런 연주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봄바람 휘날리며 봄바람 휘날리긴 하는데 언제는 봄바람이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칼바람이 불더라고요. 저는 날아가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너무 추웠어요. 진짜 얇게 입고 갔는데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장단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되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패딩을 입으신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나는 진짜 종이장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다녔으니 진짜 날씨가 너무 추운데 얇게 입고 있으니까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가끔씩 목에 먼지 같은 게 끼는 느낌? 그런 게 들어가지고 기침이 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감기의 기침과 굉장히 다른 건데 여기에 뭔가 간지러운 뭔가가 딱 껴가지고 기침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얼굴이 막 시뻘개질 때까지 기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 막 수업 중에 터지면은 밖에 나가서 기침하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기침. 그게 아까 지하철에서 터져가지고 진짜 필사적으로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완전 여기까지 시뻘개져가지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기침에 너무 민감한 시기니까 그렇다 보니까 진짜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기침을 한 2번 정도 해가지고 옆에 분이 자리를 옆으로 옮기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요즘에 마스크는 필수로 끼고 다니는데 이제 그 좋은 마스크, 단단한 마스크는 비싸다 보니까 구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일회용 얇은 마스크, 약간 하늘하늘한 그런 재질의 마스크를 쓰는데 이거는 또 화장이 더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하고 다녀도 된다는 거는 좋지만 화장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픽서를 아무리 뿌린다고 해도 파우더 칠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문질문질해지면은 숨을 쉰다거나 이제 고개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할 때마다 코가 쓸린단 말이죠. 화장을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 그런 시기입니다.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니는 게 저는 좋긴 해요. 코로나 끝나도 그냥 끼고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끼는 게 생각보다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더라고요. 숨쉬기는 불편해도 마음이 안정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저거 다 쓸 때까지는 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집구석에만 박혀있어야 되지만 집구석에서도 재밌는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죠. 혼자서 홈파티를 한다거나 재밌게 놀아봅시다.